사람 마음이란 게 물 새는 지붕 같아서 한번 구멍 나면 자꾸만 흘러나오는 법이야. 올해로 내가 이 마을에 내려온 지도 3년째다. 서울서 남편하고 사별하고 집도 정리하고 노후 준비 삼아 내려온 강원도 바닷가 마을. 처음엔 매일이 외로웠다. 산소 같은 조용함이 어느 순간엔 텅 빈 숨처럼 느껴졌으니까. 작은 주택 하나에 텃밭 조금. 아침이면 파종하고 저녁엔 멸치 육수 내서 국이나 끓이고 TV 대신 라디오 틀어놓고 묵묵히 보내던 날들. 그날도 그랬다. 장마철 첫 비라더니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찮더라.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바다도 거세게 출렁였다. 점심쯤이었나. 부엌 천장에서 또르르 또르르. 익숙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붕에서 물이 똑똑 새고 있었다. 아휴 또 저기야. 지난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며 생긴 금이었을 거다. 손보겠다고 했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 찍고는 그 뒤로 겁나서 그대로 두고 있었다. 결국 터진 거지. 양동이 하나 받아두고 물 떨어지는 소리를 라디오 삼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계세요? 혹시 지붕 새는 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문 열고 나가보니 흙 묻은 모자에 비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그 눈빛이 예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어린 시절 여름방학 끝날 무렵처럼 묘하게 그리운 느낌이랄까. 지붕 보러 다닌다길래 아랫집 들렀다가 소리 들려서요. 그냥 지나치긴 뭐해서. 아랫마을 이장님 조카라며 일 때문에 내려와 있다는데 이런 날 남의 지붕을 봐주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머뭇거리다 말았다. 사다리는 있어요. 올라가 볼게요. 그러더니 비 맞은 채로 척척 사다리 올라가고 망치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물론 난 안에서 쩔쩔맸다. 차라도 끓여줄까, 타월이라도 건넬까, 아님 우산이라도 씌워야 하나. 고작 3평짜리 주방에서 난 혼자 전쟁 중이었다. 그 사람 30분쯤 후에 내려왔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하지만 그 눈웃음만큼은 따뜻하고 묘하게 부끄러웠다. 당분간은 안 셀 거예요. 장마 끝나고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곤 가려는데 내가 괜히 그랬다. 혹시 막걸리 한 잔 드실래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막걸리 마시지도 못하면서. 좋죠. 저도 혼자 마시면 심심한데. 그가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을 때 그날 내 마음도 지붕처럼 조금은 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막걸리 한 잔이 뭐라고 그날 이후 내 심장이 자꾸만 뒤척이기 시작했다. 막걸리를 꺼내러 부엌으로 들어가선 한참을 서성였다. 뚜껑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잔은 2개가 맞을까? 안주는 뭐가 있을까? 참,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고민해 본 게 몇 년 만이던가. 냉장고에 남은 두부랑 김치 좀 꺼내다 팬에 지글지글 구워봤다. 별것도 아닌데 기름 냄새에 괜히 집안이 따뜻해지는 기분. 그 사람은 내 작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이 없었다. 나는 괜히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여기 조용해서 좋네요. 그가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땐 하루가 다 전쟁 같았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욕먹고 퇴근할 땐 허기보다 허무가 먼저 오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내가 떠나온 서울도 그랬다. 남편 없는 빈집, 너무 빨리 지나가는 하루, 조용하지만 텅 빈 저녁 식탁. 그래서 이곳으로 온 거였지. 텃밭에 고추라도 심으면 마음이 좀 채워질 줄 알고. 전 여긴 한 달쯤 있으려고요. 이모 일 도와드리다가 그냥 좀 쉬고 가려고요. 그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그 한 달이 왠지 마음에 걸렸다. 한 달이 지나면 저 사람도 이 집처럼 비워질까 싶어서. 지붕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비만 오면 마음도 꿉꿉했는데 오늘은 좀 덜하네요.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담겨 있었다. 말보단 온기랄까? 마치 내 마음 한 귀퉁이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이 집 참 좋아요. 정말요? 네. 사람 살 냄새 나요. 그 말이 어쩐지 가슴에 묘하게 남았다. 사람 살 냄새. 그게 좋은 건지 쓸쓸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날 저녁 내 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다. 지붕은 더 이상 새지 않았고 내 마음은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막걸리 한 잔에 녹아들어버린 그리움 같은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비 오는 날마다 내 집 근처에 있었다. 장마가 길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비가 일주일째 그치질 않았다. 텃밭엔 물이 찼고 고추는 거꾸로 처졌다. 빨래도 못 말리고 땅도 질퍽하니 그냥 사람 마음도 눅눅해지기 딱 좋은 날씨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비가 오는 날이면 꼭 내 집 근처에 있었다. 어느 날은 우체통 옆에서 연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어느 날은 마당 한켠 수도배관을 본다며 허리 숙이고 있었고 어느 날은 그냥 지나가던 척 내 창문 밑에서 기침 소리를 내고 있었다. 혹시 또 물세요? 아니요, 그냥 혹시 필요하신 거 있나 해서요. 그 말이 어찌나 어색하면서도 따뜻하던지. 심장이 아니라 입꼬리가 먼저 반응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 사람은 쭈뼛거리다가 손에 쥔 고무장갑을 흔들었다. 장갑 새로 샀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오래된 거 쓰시길래. 그 작은 고무장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내 살림을 살피고 있다는 느낌. 혼자만의 공간이라 여겼던 이 집에 누군가의 손길이 스며든다는 느낌. 들어와요. 고구마 쪘어요. 비 오는 날엔 군고구마보다 찐 고구마가 잘 어울린다. 우린 작은 주방에서 찜기 열기를 맞으며 고구마를 나눠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건 꼭 편안한 침묵 같았다. 그날 밤 문득 혼잣말처럼 물었다. 서울에선 누구랑 살았어요? 그 사람은 고구마 껍질을 벗기다 말고 멈췄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혼자요. 오래전부터.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비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 때문이었을까? 혼자는 적응되던가요? 아니요. 적응은 됐는데 그리움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왜냐면 내 마음도 똑같았으니까. 적응은 했지만 매일 밤 불 꺼진 집안의 침묵이 여전히 낯설고 여전히 외로웠으니까. 밖에선 또 비가 쏟아졌다.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있어도 될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찜기에 고구마 하나를 더 넣었다. 그게 내 대답이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줄 알았다. 근데 그 사람도 내 마음도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내 작은 거실에 앉아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잤다. 소파에 몸을 말고 앉은 채 꾸벅꾸벅 졸다 어느새 잠이 든 모양이었다. 난 안방 문을 반쯤 닫은 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새벽쯤엔 창밖이 놀랍도록 고요해졌다. 마치 누군가 마음먹고 이 마을을 깨끗이 씻어낸 것처럼. 그 사람은 그 고요함 속에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이른 아침 따뜻한 생강차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밤도 덜 외로웠을 거라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정말로 비가 멈췄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말끔했고
바다는 잔잔했다. 텃밭 고랑에 고여있던 물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다. 비 멈췄네요. 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이별을 준비하는 것 같아 나는 모르게 물었다. 오늘은 이모 댁으로 돌아가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 내일부터 공사 일정 있어서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장마는 끝났고 이 사람과 나눌 핑계도 같이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덧붙였다. 지붕 한 번 더 봐야 한다면서요. 그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 핑계로 또 올게요. 그 말에 참 바보같이 웃어버렸다. 내가 먼저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람은 고무장갑을 챙겨들고 조용히 나섰고 나는 베란다에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마치 다시 비가 내릴 날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 이장님 조카 서울로 돌아간다더라. 괜히 장보러 읍내를 2번이나 갔다. 혹시 마주칠까 싶어서. 근데 못 봤다. 그냥 아무도 없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다. 누굴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발길만 옮겨지는 거. 집에 돌아와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그때였다. 우편함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다음 비 오는 날 또 뵐게요. 동욱.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어 작은 냉장고 자석에 붙여뒀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됐다. 사람들 말에선 웃음이 나왔고 내 마음에선 설렘이 나왔다. 비 오는 날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이야. 비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의 쪽지를 냉장고에 붙인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하늘은 말없이 어두워졌고 구름은 서서히 마을을 덮기 시작했다. 이상하네. 올여름 장마가 유난히 짧다 했더니 마을 슈퍼 주인이 혼잣말처럼 중얼대던 그 말에 나는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괜히 마루를 쓸고 괜히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괜히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반복했다. 그 사람은 온다고 했던가? 아니, 편지엔 단지 또 뵙겠다는 말뿐이었는데. 그런데 저녁쯤 정말로 마당 앞에 고무장갑을 쥔 남자가 서 있었다. 비가 와서요. 그는 그렇게 짧게 말했다. 나는 내라는 말도 못하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속으로는 뭐랄까 숨이 찬 듯 가슴이 뛰었다. 심장이 웅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왔구나 하고. 그날 저녁 그 사람은 지난번과는 달리 마루에 앉아 있었다. 우린 나란히 앉아 국수를 말아 먹었다. 김치만 얹은 멸치국수였지만 그 사람은 연신 맛있다고 했다. 그 말이 고맙고 또 애틋했다. 그런데 그때 마을 이장님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아이고 여기 있었어? 동우가 이모 찾느라 다 돌아다녔다야. 그 뒤를 따라온 이웃 아주머니가 힐끔 나를 보며 말했다. 아이고 둘이 뭐야 뭐 그냥 지붕 보러 왔다가 식사까지. 흐흐 요즘에 아침마다 이 집 쳐다보던 이유가 있었구먼.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으며 대답했다. 이모, 나 오늘 여기서 한 잔만 더 하고 갈게요. 뭐요? 진짜 지붕만 보러 온 건 아니었네. 지붕도 봤고 사람도 좀 보고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어머나 세상에 하며 웃었고 나는 혼자 국수 그릇만 들여다봤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안에 묘하게 따뜻한 응원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 속에 따뜻하게 마무리됐다. 밤이 깊었고 비는 여전히 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꿉꿉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날도 소파에서 잤다. 나는 안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진짜 나한테 오는 걸까? 그 대답을 곧 알게 될 것 같았다. 설렘이란 게 꼭 젊을 때만 찾아오는 줄 알았다.
근데 그날 그 사람 눈을 보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욱은 그날 이후 자주 우리 마을에 들렀다. 이장님 일손도 돕고 마을길 옆 쓰러진 간판도 고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자연스레 내 집 앞에도 자주 나타났다. 비가 오지 않아도 지난번 수도꼭지 아직 좀 세요. 밭에 삽질 좀 도와줄게요. 이참에 뒷문 고정장치 하나 달죠. 핑계는 늘 손에 들고 다녔고 나는 그가 오는 걸 부정도 환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며 동욱에게 물었다. 서울엔 다시 안 올라가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서울에 남을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직장도 그만뒀고 25년 넘게 건설 현장만 돌다 보니 마음 둘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죠. 나는 그 말을 듣고 왜인지 모르게 묘하게 마음이 저려왔다. 나 역시 서울을 떠날 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전혀 입을 떼는 게 쉽진 않았지만 나도 조심스레 말했다. 남편 사고 이후에 그냥 매일이 같았어요. 텅 빈 집, TV 켜놓고 국 하나 끓여놓고 그렇게 시간 죽이고 있었죠. 말을 마친 후엔 한동안 둘 다 아무 말 없었다. 바람만 고추를 넘기고 있었다. 그러다 동욱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긴 누군가 살아있다는 냄새가 나요. 이 집도 그렇고 누나도 그래요. 그 말에 순간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누구도 내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살아있다는 냄새라니. 그건 살아있어도 잊고 지내던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얼굴에 크림도 바르고 묶었던 머리도 풀었다. 거울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람 하고는 금방 또 그 사람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은 그날도 내 집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등을 기댄 채 말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듣고 있었다. 나는 조심히 물었다. 커피 드릴까요? 그는 돌아보며 말했다. 이 시간엔 맥주가 더 좋지 않나요? 그리고는 조용히 맥주 2캔을 꺼내 내밀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맥주만 마셨다. 하지만 마음은 말보다 더 많은 걸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다시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밤이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선 조용히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요즘 마을 사람들 입에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은 고추도 아니고 감자도 아니고 동욱 씨였다. 그 집에 하루 걸러 들르되? 뭐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냐? 서울 사람이라고 다 점잖은 건 아닌갑다. 그 말들이야 익숙했다. 시골은 원래 조용한 만큼 말도 많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마음이 뾰족하게 찔렸다. 그 사람이 내 집에 오는 게 누군가에겐 소문이라는 게.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동욱이 내게 말했다. 누나, 저 서울에 잠깐 다녀올까 해요. 그 말이 너무 단정해서 나는 괜히 덜컥 물었다. 언제 와요? 그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며칠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 짧은 말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귀찮은 일, 피하고 싶은 책임, 혹은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옛날에 함께 일하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건설회사 재개발 쪽에 다시 들어가 볼 생각 없냐고. 딱 잘라 거절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눈을 피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마치 처음 장마를 맞았던 날처럼. 지붕은 멀쩡한데 마음 안쪽이 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배낭 하나만 짊어지고 마당에 섰다. 서울 다녀올게요. 혹시 또 비 오면 그때는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사람 돌아서는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이 울컥했다. 이번엔 정말 비가 안 오면 어쩌지. 그 생각이 자꾸만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 사람이 떠난 날부터 하늘은 말도 안 되게 맑았다. 흰 구름만 둥실둥실 떠 있었고 기상청도 계속 맑음만 예보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 하늘부터 확인했다. 하지만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기다림은 원래 혼자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여름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텃밭의 고추도 많이 붉어졌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내 눈치를 살폈고 나는 웃는 얼굴로 대꾸했지만 사실 내 안은 점점 텅 비어갔다. 처음엔 며칠이라던 사람이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었다. 전화번호는 있었지만 내가 먼저 누르는 건 이상하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나만 기다리는 거 아냐? 그 생각이 밤마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라디오도 꺼놨고 주전자의 물도 식어만 갔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것도 참 뜻밖의 순간이었다. 고추를 따다가 하늘이 이상하게 흐린 걸 느꼈다. 비가 올 것 같은 공기. 바람이 습해졌고 하늘은 회색으로 번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마당에 나가 텃밭 덮개를 챙겼다. 그리고 문득 현관 앞 우편함을 쳐다봤다. 거기 또 종이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다. 오늘 저녁 지붕 위에서 기다릴게요. 동욱.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고 고개를 들어 지붕을 올려다봤다. 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올라가 있었다. 기대고 앉아 내 창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정말로 먼저 와 있었다. 비보다도 내 마음보다도. 한 달이나 어디 있었어요. 한 달 내내 생각했어요. 누나 아니면 여긴 그냥 집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가 내려와 마당에 섰을 때 그저 손등을 한번 두드렸다. 이번엔 그냥 지붕 보러 온 거 아니죠? 아니요. 그럼 뭘 보러 왔어요? 사람 한 사람 보러요. 그날 밤 비가 왔다. 정말 오랜만에. 빗소리는 예전보다 더 크게 들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고구마 대신 붕어빵을 나눠 먹었고 막걸리 대신 조용히 차를 마셨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줬다. 밖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고 내 마음은 더 이상 새지 않았다. 지붕도 마음도 이제는 튼튼했다.